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15회차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초안픽이 13번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적중을 하면서 2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매 금액을 상회했고 제가 추려서 구매했던 12조합픽이 4개가 틀렸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고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픽 14경기 모두 적중해야 도움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변픽 한두 개 적중했다고 설레발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초안픽이 2등이 당첨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한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6회차는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로 구성된 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미삼아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건너뛰셔도 괜찮아 보이는 회차입니다. 저도 이번 회차 분석해서 구매를 하긴 하지만 14경기 다 틀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승무패 16회차 14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베티스 대 빅토리아. 베티스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리그 수준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는 빅토리아의 이변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경기이지 싶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베티스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나올지가 관건이긴 하고 굳이 주력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경기입니다. 근데 빅토리아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지금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변도 가능한 경기입니다. 특히 컨퍼런스에서 12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름은 생소한 팀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탄탄한 전력을 보유한 빅토리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베티스의 로테이션과 빅토리아의 최근 실점하지 않는 경기력을 고려해서 베티스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파나티나 대 피오렌티나. 파나티나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피오렌티나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는 경기입니다. 또 단순 이름값만 봤을 때도 피오렌티나로 몰릴 경기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가져가도 좋겠지만 이번 경기는 반전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직전 경기 레체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 경기들까지 봤을 때 최근 경기들에서 상대적 약팀들에게도 실점을 하면서 부진한 수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원정 7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 2점을 가져가는 파나티나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다. 홈 직전 2경기 무실점 경기를 치렀고 14경기째 홈에서 패배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는 파나티나이고 뭔가 확실한 한방을 해줄 선수가 있진 않지만 어떤 선수 한 명에게 의존을 하면서 그 선수가 묶였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파나티나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8강에 안착하는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파나티나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몰데 대 레기아.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경기력에서 어떤 팀이 더 낫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어쨌든 홈이점을 가져가는 몰데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는 건 사실이고 레기아가 모든 경기 포함 직전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컨퍼런스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몰데보다는 레기아가 더 나아 보입니다. 2경기 연패를 하고 있긴 해도 그 전 경기들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고 컨퍼런스에서 1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상대적 강팀들에게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몰데가 컨퍼런스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리그 순위도 9위까지 처지면서 어떤 판단을 해도 경기 기복밖에는 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는 몰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레기아의 원정 승리 쪽으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코펜하겐 대 첼시. 지나가던 아줌마가 봐도 첼시를 선택할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이지만 압도적 전력 우위인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첼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컨퍼런스입니다.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첼시가 최근 챔스 진출권을 놓고 리그에서 박터지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원정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힘을 주고 경기할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첼시의 승리를 좀 유력하다고 예상을 하면서 첼시의 승리를 바쳐서 가겠지만, 코펜하겐이 최근 3연승을 하면서 흐름이 좋고 덴마크 리그 1위에 있는 코펜하겐의 경기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픽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첼시가 최근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원정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반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코펜하겐의 승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알크마르 대 토트넘. 알크마르는 직전 2경기 연승에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로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유로파 홈 1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리그 13위에 처지면서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공수 모든 방면에서 전력 누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알크마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두 팀 리그 수준의 차이도 생각을 해야 하고, 토트넘이 최근 부진한 횡보를 보이면서 승리보다는 좀 패배에 익숙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유로파에서 힘을 빼기에는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리그나 유로파나 어떤 경기나 가리지 않고 흐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힘을 빼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유로파 홈에서 강한 알크마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소시다드 대 맨유. 소시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4대0으로 완패를 기록하면서 직전 2경기 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경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무득점 경기를 치른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소시다드이고 눈에 띄는 전력 누수도 없는 만큼 유로파에서의 4연승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맨유가 직전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고 원정 경기 기복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리그 14위까지 처박히면서 정말 어쩌면 강등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수도 보이기 때문에 당장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집중해야 될 맨유입니다.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수비 쪽에서의 전력 누수도 심한 지금 맨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소시다드의 승리만 가져가도 좋을 경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가르나초가 부상 이탈한 점입니다. 개차반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모든 공격을 망치고 있는 가르나초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그 공백을 다른 선수가 메울 수 있다면 분명 경기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소시다드의 승리를 가져가되 맨유의 승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슈테오와 대 리옹. 슈테오와는 모든 경기 포함 직전 8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무실점 경기도 많이 치르고 있는 만큼 의외로 탄탄한 수비벽을 쌓고 있는 슈테아우아이고, 유로파에서도 파워크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옹과는 리그 수준의 차이가 크고 경기력, 전력에서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 리옹이 쉽게 경기를 이끌고 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리옹이 리그에서도 집중하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직전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유로파나 리그나 확실하게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우세해야 할 경기입니다. 또 슈테어와는 전력 누수가 심하고 특히 핵심 주포인 비를리에아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전방에서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리옹의 방패를 뚫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경기 리옹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큰 고민 없이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야기엘로 대 세르브리. 이번 경기는 꽤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근데 야기엘로가 홈 16경기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야기엘로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세르브리가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직전 10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야기엘로가 승리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 유로파에서도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로 지금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세르브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야기엘로의 공격진 쪽이 더 골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의 경기력을 전혀 무시하고 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픽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야기엘로의 승리만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
세르브리의 유로파 경기력까지 고려해서 이번 경기에서 3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첼레 대 루가노. 이번 경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투표 수도 승무패 다 비슷하게 몰리는 만큼 3픽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첼레가 더 좋아 보이지만 팀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루가노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첼레가 제대로 홈이점을 가지고 갈지가 문제인데, 리그에서는 몰라도 최근 컨퍼런스 홈 경기에서 제대로 홈발을 받고 가는 첼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루가노가 지금 직전 3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연패한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빈공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근데 그 3연패했던 팀들이 첼레보다는 훨씬 강한 팀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력을 이번 첼레와의 경기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컨퍼런스에서 헨트와 레지아 바르샤바를 연달아 잡아냈던 루가노이기 때문에 홈 직전 8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는 첼레의 수비를 이번 경기에서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인 루가노의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보라치바 대 라피드빈. 단순 이름값만 봤을 때 라피드빈으로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보라치바도 보스니아의 강팀이고 직전 11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서의 강점을 보이면서 무득점 경기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또 라피드빈이 직전 홈 경기에서 라인도르프에게 5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참 궁금한 경기입니다. 또 보라치바의 데스 포토비치, 쿨라신 선수가 최근에 좋은 득점력을 이어오면서 전방에서 확실한 한방을 해주고 있고 의외로 이 선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 라피드빈의 승리보다는 홈 이점을 가지고 가는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라치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홈팀 보라치바 쪽으로 승무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풀젠 대 라치오. 풀젠이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확실한 리그 수준 차이와 전력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라치오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입니다. 다만 풀젠의 최근 홈에서 3골 이상 넣는 경기가 많은 만큼 그 홈 경기력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경기이고, 라치오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조금 늘어나면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반전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또 라치오의 핵심 공격수인 카스텔리아노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로마뇰리 선수도 부상 이탈하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픽을 할 수 없고, 리그 5위에 위치하면서 아직까지 4위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상황에서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라치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라치오의 승리는 가져가되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보데글림 대 올림피아. 자국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원정팀 올림피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직전 4경기에서 연승 기록하고 있고 원정 12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도 없습니다. 수비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하나 흠잡을 만한 경기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보데글림이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많긴 하지만 유로파 홈에서 포르투와 베식타스까지 잡아냈었고 마카비와 트벤터까지 연달아 잡아내면서 유로파에 진심을 담아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보데글림도 좋은 경기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올림피아코스가 최근 무실점 경기를 많이 치르고 있고 유로파 원정 직전 3경기에서도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만큼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데글림의 승리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 올림피아의 승리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아약스 대 프랑크푸르트. 아약스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역시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약스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가 직전 리그 2경기에서 4대0, 1대4로 연속 4골씩 실점을 하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아약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핸더슨 선수와 클레선 선수가 이번 경기에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슈탈로 선수도 부상 이탈하면서 주력 선수들이 지금 이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전 유로파에서 홈 경기에서도 위니옹 생질루아즈에게 수적 열세로 패배했고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진 아약스이기 때문에 뭔가 압도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AS 로마 대 빌바오. 로마는 직전 4경기에서 연승 기록하고 있고 6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득점력은 상당히 올라갔고 수비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디발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직전 경기 멀티골 신고했고 징계에서 돌아온 크리스탄테 선수도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흐름이 좋은 로마입니다. 물론 상대팀 빌바오도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패배보다는 좀 승리에 익숙한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고 최근 4경기 동안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산세트 선수의 부상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물론 구르제타와 니코 윌리엄스 선수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현재 보여주는 폼이 산세트 선수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100%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번 경기 로마가 전체적으로 좀 압도하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마지막 경기 홈팀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